유명 스시집에 가면은 오마카세 요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 추천 교정 또는 뉴욕 치과 특선 치료 이런 식으로 가능한 이를 뽑지 않고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닥터 베네치아 안영민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끝냈던 좋은 케이스가 있어서 치료 방법이라든지 치료 철학 이런 것들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정치료의 목표는 좋은 교합, 정상교합이 목표인데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듯이 이가 가지런하고 윗니가 아래치아를 안정적으로 덮으면서 지그재그로 어금니가 잘 맞물어지는 이런 형태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궁극적인 교정치료의 목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 이런 형태로 끝을 낼 수는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이를 뽑는 발치 교정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양악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정 치료를 할 때 목표는 가능한 좋은 교합을 이루면서 발치를 덜 할 수 있으면 덜 하고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은 치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11세에 저희 병원에 찾아왔었는데 고맙게도 치료도 잘 되고 협조도 잘 해주어 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강의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우선 이 환자의 케이스에 있어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은 오른쪽 어금니가 덧니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정과 의사 눈에 볼 때 보이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입천장으로 두 번째 치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앞니에 반대교합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 윗니가 아래치아를 덮고 있는 양이 과하게 많이 덮여 있는 과계교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오른쪽과 왼쪽의 어금니를 보시면은 안으로 약간 오므라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그 윗니에 맞춰서 아래쪽 어금니도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입술을 볼게요. 옆에서 본 모습인데 뭔가 입술을 합죽하게 이렇게 다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이 약간 안으로 들어가 있는 느낌이죠. 입술 모습에 보이듯이 입술이 윗니를 누르다 보니까 윗니가 안으로 살짝 들어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치아를 찍었던 파노라마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왼쪽 사진은 치아가 가지런한 편이지만 오른쪽은 덧니로 있어서 옆에 치아랑 비교를 해보면 왼쪽의 송곳니랑 비교해보면 높게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래쪽 치아도 많이 쓰러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뿌리가 모여있는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배열이 되면 당연히 잇몸도 점점 나빠져 갈 거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치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른쪽 송곳니는 왼쪽 송곳니랑 비교를 해보면 높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이가 나오다 보면은 잇몸뼈에 지지를 받지 못해서 치아 뿌리가 벌써 잇몸뼈를 뚫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잇몸이 많이 나빠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바람직한 구치 관계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쪽 어금니, 오른쪽과 왼쪽 모두 다 아래쪽 어금니보다 더 바깥으로 나가서 윗니가 아래치아를 덮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교정치료가 이 치아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치아 부분에만 신경을 썼었는데, 더 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치아 뿌리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치아 각도가 똑바로 세워져 있을 때 더 수직적인 힘을 잘 받으며 잇몸도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위턱에 잇몸뼈가 좁은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치아가 적응을 했기 때문에 윗니 어금니가 아래쪽 어금니보다는 눈으로 보이는 크라운 부분에서는 훨씬 넓어 보여서 윗니가 아래치아를 안정적으로 덮는 것처럼 보이지만, 수직적으로 힘을 받았을 때 윗니와 아래치아가 수직적인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저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요. 아래쪽 어금니가 안으로 쓰러져 있으면 결국은 순차적으로 나머지 치아들도 이가 날 자리가 비좁아져서 앞니에 크라우딩, 총생이라는, 즉 울퉁불퉁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 어금니를 넓혀줄 수 있다면, 이 뿌리를 넓혀줄 수 있다면 그러한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그동안에는 이게 아주 어린 나이에 RPE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확대를 해줄 수 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 사이에 MSE라는 장치가 나와 있어서 위턱뼈를 확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을 좀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이 환자를 이를 뽑는 교정 치료를 할 것인가, 이를 뽑지 않는 교정을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가 날짜리가 너무 비좁아서 많이 울퉁불퉁할수록 이를 뽑는 교정 치료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또 윗니가 아래치아를 많이 덮고 있는 과계교합인 경우에는 비발치 교정을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편으로는 발치 교정을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에 어떤 식의 치료를 해야 될지 고민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기술, MSE라든지 말패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상악궁을 확장시키는 이런 치료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 이를 뽑지 않고서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초등학생 때 아주 어린 저학년일 때만 RP라는 장치를 이용을 해서 넓히든지 아니면은 수술을 통해서 위턱뼈를 넓히는 방식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수술을 통해서 위턱뼈를 넓히는 치료는 일단 위험도가 너무 크고 비용도 많이 비싸고 통증도 심합니다. 그래서 수술 없이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넓히는 방법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MSE라는 장치는 Maxillary Skeletal Expander라고 해서 구개 확장 장치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입안에 이런 장치를 넣어가지고 넓혀주면 보통 2-3주면은 입전장뼈가 좌우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넓어진 공간을 통해서 윗니들을 가지런하게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환자에 있어서도 MSE를 써서 위턱뼈를 넓히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줘서 가능한 이를 뽑지 않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뽑았을 경우에는 일단 대칭이 되어야 돼서 윗니 2개, 아랫니 2개, 총 4개의 치아를 발치를 해야 되고요. 발치 후에 남는 공간을 통해서 이를 모으다 보면 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입술이 돌출된 입이 아니라 입이 합축한 모습을 보였던 환자였기 때문에 발치를 하게 되면 더더욱 안모의 변화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어리고 또 치아가 잘 움직일 것을 감안을 해서 위턱뼈를 확장을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배열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또 다른 치료 방법을 도입을 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교정 장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치아를 배열을 할 때는 브라켓 교정이라고 해서 치아 표면에 쇠로 된 철사를 이용을 해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는데, 이 온라인 교정 장치라는 거는 치아 표면에 얇은 튜브를 붙여서 치료를 하는 건데 그만큼 이물감도 좋고 양치 관리도 쉬우며 적은 힘으로 치아가 잘 펴집니다. 이 장치를 썼던 이유는 이 환자는 나중에 투명 교정을 할 상황인데 일단 상악궁을 확장할 때, 위턱뼈를 넓힐 때 이런 식으로 앞니가 벌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상태로 6개월 정도를 지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넓어졌던 잇몸뼈가 확 굳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 6개월 동안 앞니가 벌어진 채로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최대한 빨리 모으고 치아를 가능한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 온라인 교정 장치를 이용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치료법을 응용해서 합쳐서 치료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는 MSE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비발치를 유도를 했고요. 온라인 교정 장치를 이용해서 가능한 빨리 좀 덜 아프게 앞니들을 가지런하게 해줬습니다. 6개월 뒤에 전체 교정을 하게 되는데 이왕이면 투명 교정 장치로 좀 더 예쁘게 편안하게 치료를 하기를 환자분이 원하셔서 그걸 이용을 했습니다. 자, 이게 인비절라인 장치를, 투명 교정 장치를 만들기 위해서 스캔한 날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온라인 장치를 이용해서 굉장히 송곳니가 높이 솟아있고 전치부 쪽에 반대교합이 보이던 상태를 온라인 교정으로 치료를 해서 앞니들을 어느 정도 배열을 해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턱뼈를 넓혀줬기 때문에 반대교합이 생겨 있는 것도 보입니다. 너무 옆으로 이렇게 뻗어진 느낌도 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추후에 하게 될 투명 교정 장치를 통해서 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캔을 했던 환자분의 입안 모습을 가지고 인비절라인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점점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될 것인지 오더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치료 처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달라고 오더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치료 중간에 찍었던 사진입니다. 아까 심하게 어긋나 있었던 부분도, 소구치도 많이 개선이 되어 있고 심한 덧니로 있었던 송곳니도 안으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와중에 제2대구치, 오른쪽에 나오는 제2대구치가 너무 옆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런 치아도 똑바로 잡아주도록 처방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2년 반에 걸쳐서 교정치료를 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교합은 훨씬 안정적으로 변해되었고 얼굴 모습의 변화도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술이 굉장히 안으로 합축한 느낌이 들었는데 위턱뼈를 넓혀주고 아래치아를 똑바로 세워줌으로 인해 가지고 입술 모습이 훨씬 자연스럽게 변했습니다. 만약에 이 환자분을 발치 교정을 했더라면 입술이 더 들어가서 너무 이상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보시면요, 위쪽 어금니가 오므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아래쪽 어금니도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치아도 울퉁불퉁해지는데 위쪽 뼈를 넓혀주면서 위쪽 어금니들을 똑바로 세워주니까 아래쪽 치아도 똑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겼고 위아래 치아를 발치를 하지 않고서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자, 엑스레이 사진을 놓고서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좌우가 대칭이 되어야 되는데 오른쪽은 굉장히 많이 울퉁불퉁하고요. 왼쪽은 비교적 가지런한 상태입니다. 이게 처음 왔을 때 모습이고요. 특히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는데 앞니 관계가 일자로 평행하게 배열이 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치아 뿌리가 모여드는 식으로 이런 부채꼴 모양의 배열을 하게 되면은 치아와 치아 사이에 잇몸뼈의 폭과 높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잇몸이 많이 나빠지게 됩니다. 환자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에 이게 교정치료를 잘못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만은 벌써 이런 배열 자체를 가지고 있는 순간 잇몸뼈는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정치료는 이 치아들을 가능한 가지런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치아들이 어느 정도 평행성을 유지하도록 해서 치아 배열을 하였습니다. 입술 모습도 처음에 합죽했던 그런 입술이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입술 모습으로 변화를 주었습니다. 오늘 교정치료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치료 테크닉들을 조합을 해서 환자분한테 가장 이득이 되고 좀 편안하고 좋은 결과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치료를 유도해 보았습니다. 이건 여담인데 유명 스시집에 가면은 오마카세 요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 환자분 치료를 해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서로 다른 테크닉을 가지고 서로 다른 장치, MS이라는 장치도 썼고 온라인이라는 장치도 썼고 온라인 장치는 많이 쓰지를 않기 때문에 처음 듣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거기에다가 투명 교정 장치, 인비졸라인 장치를 이용을 해서 치료를 했는데 서로 다른 장치, 한 가지만 고집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치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와 빠른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도 잘 따라와 주었고 그래서 나름대로 원장 추천 교정 또는 뉴욕치과 스페셜 이런 식으로 뉴욕치과 특선 치료 이런 식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좋은 결과를 내게 되어서 다행이었고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